이번 손흥민의 런던 방문은 엄청난 대성공으로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승리를 했고 손흥민도 상상을 초월하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토트넘에서는 이번 행사의 이름을 손흥민의 홈커밍데이라고 붙여놨지만 사실상 이건 손흥민의 고별 인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서야 진정으로 토트넘을 떠나는 작별 인사를 했다는 느낌인데요. 최근 토트넘을 떠난 스타 플레이어들 중에서 이 정도로 성대하게 팀을 떠난 선수가 있었나, 그런 의문이 들 정도의 행사였습니다. 이미 다른 소속의 팀이 되어버린 손흥민을 위해서 새로 구장 근처에 초대형 벽화도 그려주고 공식 경기 직전에 시간을 내서 인사를 하게 해주고 또 수많은 사진과 영상을 올려주는 걸 보니까 손흥민이 정말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 그 토트넘 선수들은 어떻게 팀을 떠났고 구단은 선수들에게 어떻게 해줬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좀 최근으로 거슬러 올라와 볼게요. 네, 가장 먼저 2012년에 토트넘을 떠났던 미드필더 루카 모드리치입니다. 모드리치는 토트넘 이적 2년 만에 EPL에서 최고의 미드필더로 불릴 정도로 맹활약을 했는데 그 덕분에 라이벌 구단인 첼시가 매우 탐을 냈고 모드리치도 첼시로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회장이었던 레비가 직접 모드리치에게 절대 첼시로는 보내줄 수 없다면서 1년을 더 남도록 만들었죠. 그러나 2012년에 모드리치는 기어코 팀을 떠나겠다면서 프리시즌 투어까지 불참했고 어쩔 수 없이 토트넘은 레알 마드리드에게 모드리치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름다운 고별시도 없었고 도리어 토트넘 팬들이 분노했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토트넘을 떠난 지 한 6년쯤 지났을 때 모드리치가 인터뷰에서 토트넘을 떠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고백까지 했으니까요. 네. 내가 토트넘을 떠난 방식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 좀 더 좋게 헤어졌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 내가 돈이 아니라 꿈을 쫓아갔다는 것을 팬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면서 당시 우승 근처에도 못 가던 토트넘을 떠난 건 트로피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비슷한 루트를 거친 선수가 또 있는데 바로 토트넘을 떠나 레알로 갔던 가레스 베일이죠. 그나마 베일은 모드리치보다 나은 게 베일은 자신을 발굴해준 토트넘과 의리를 지키면서 4년 재계약까지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레알 마드리드가 1억 유로라는 말도 안 되는 이적료를 제시하면서 토트넘의 보디진들은 물론이고 팬들조차도 이 정도면 팔아도 된다는 여론이 됐습니다. 호날두가 9천만 유로였는데 그보다 비싼 1억 유로를 제시하니까 파는 게 당연했죠. 모드리치는 떠난 후에 토트넘에서 초대를 했거나 스스로 자비 들여서 토트넘을 방문한 적조차 없습니다. 이런 선수는 토트넘 팬들도 그냥 외면해야죠. 네. 베일은 임대로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왔었고 임대 종료 후에도 특별한 인사는 없었습니다. 대신 베일이 2023년 1월 은퇴를 했을 때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베일의 은퇴 소식을 알리고 토트넘에서의 발자취와 클럽의 위대한 선수라고 언급을 했고 공식 SNS에 하이라이트 영상 정도를 올린 게 전부였습니다. 네. 베일이 토트넘을 떠났을 때 받은 돈으로 무려 7명의 선수를 영입했었는데 이 중에 에릭센과 라멜라가 있었습니다. 에릭센은 다들 아시다시피 데스클라인으로 손흥민과 함께 전성기를 보낸 선수인데요. 이 선수도 떠날 때 마냥 좋지만은 않았는데 일단 손흥민과 함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패배한 뒤로 에릭센은 태도가 변했습니다. SNS 프로필도 바꿀 정도로 강하게 나오면서 나를 붙잡으려면 레비 회장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내가 토트넘에 남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런 식으로 재계약 때 더 많은 연봉을 달라는 시위를 하면서 구단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잘 안 됐는지 계속 재계약 거부로 결국 계약 기간을 6개월 남기고 2020년 1월 인터 밀란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때도 팬들의 분위기는 곱지 않았고 고별 행사 같은 거 없이 에릭센이 개인적으로 SNS에 작별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토트넘도 그냥 남처럼 대해버렸습니다. 에릭센이 브랜트포드 선수가 되어서 토트넘 홈에서 경기를 치렀었지만 구단은 그냥 남의 선수 취급을 할 뿐이었죠. 토트넘의 주전 센터백이었던 얀 베르통은
네, 벨기에 듀오의 활약으로 토트넘은 리그 2위, 토트넘의 전성기에 큰 몫을 했던 선수인데, 베르통원이 떠날 때는 코로나 시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경기장에 팬들이 없었습니다. 겨우 토트넘 다큐를 통해서 비하인드를 보니까 야외에 선수들이 모인 곳에서 레비 회장이 베르통원에게 시계를 선물해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토트넘에서 헌정 영상을 만들어서 토트넘 선수들의 인터뷰와 하이라이트 영상을 5분 정도로 만들어서 올려줬습니다. 토비 알더베이럴트는 좀 더 낫습니다. 알더베이럴트는 기량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2021년에 토트넘을 떠나게 됐는데 베르통원보다 4분이나 더 긴 헌정 영상으로 좀 더 나은 대접을 해줬습니다. 2021년 7월에 토트넘을 떠난 알더베이럴트는 2021년 11월에 콘테 감독의 데뷔전이기도 한 비테대전 홈경기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손흥민과 마찬가지로 공식 작별 인사를 못했기에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고별 행사를 한 건데 챔피언스 리그 경기 때를 고른 것도 똑같습니다. 네. 토트넘 진행자들과 함께한 약 14분의 영상이 지금도 토트넘 유튜브에 남아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이 장면은 UEFA 중계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알더베이럴트는 나름대로 구단 차원에서 제대로 대우를 해준 선수였습니다. 그 다음은 델레알리인데 알리는 알더베이럴트보다 훨씬 조용하게 팀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폼이 급속도로 하락하면서 쫓겨나듯이 2022년 겨울에 에버튼에 팔렸는데 토트넘에서 올린 영상도 2분이 채 안 될 정도로 초라한 이별이었습니다. 알리는 에버튼으로 이적하고 2달 뒤에 리그 경기로 토트넘에 방문했었는데 이때도 따로 행사는 없었습니다. 알리는 이 경기에 출전도 못하고 벤치에 있었는데 그래도 카메라가 알리를 자주 비춰주긴 했고 그때마다 토트넘 팬들이 박수를 치는 정도로 알리에 대한 예우는 끝이었습니다. 2023년 여름에 토트넘을 떠난 루카스 모우라는 고별 행사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예우를 갖춰서 팀을 떠났습니다. 이적이 확정된 모우라는 2023년 5월에 토트넘의 마지막 홈경기의 모습을 보였는데 경기가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필드 위에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장을 돌면서 팬들의 박수를 받다가 모우라는 결국 눈물이 터졌고 손흥민과 진한 포옹을 나누면서 이별을 알렸습니다. 그래도 22-23 시즌 마지막 경기에 교체로 출전해서 미친 드리블 돌파에 이은 득점까지 성공하면서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환상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모우라는 팀을 떠나는 인터뷰 영상을 찍을 때도 많이 울었었죠. 네. 그만큼 토트넘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로파리그 결승 때 열심히 토트넘을 응원하는 비하인드 영상을 올리기도 했잖아요. 네. 자, 다음으로는 2023년 겨울에 팀을 떠난 요리스입니다. 요리스. 네. 현재 토트넘의 동료이기도 한 요리스는 떠날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다가 결국 겨울에 은근슬쩍 LAFC로 이적을 하게 되는데요. 23년 12월 31일에 펼쳐진 본머스전 때 하프타임에 등장해서 팬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리스는 말년에 진짜 너무 비참하게 떠났습니다. 우선 주장도 손흥민에게 뺏겼고 엔지 감독은 요리스를 쓰지 않을 것을 선언하면서 완전 외톨이 신세가 되었었죠. 7년 동안 토트넘의 주장이었고 그 사이에 토트넘이 전성기를 누렸고 월드컵도 우승한 프랑스의 국가대표 메인 골키퍼였는데 요리스가 떠났다고 해서 어떤 작별 세레머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LAFC에서 은퇴한 후에도 토트넘에서 뭘 해줄 것 같진 않죠. 네. 그리고 이제 케인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토트넘을 떠날 때는 매우 안 좋게 떠났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맨시티 이적설 때부터 케인은 토트넘 구단과 힘싸움을 했는데 결국 미넨으로 떠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토트넘은 케인의 훈련장 출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구단 공식 SNS에서는 기념 포스터도 올리고 그동안 구단에 기여해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뒤로는 훈련장 출입을 금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케인은 토트넘을 떠나면서 동료 선수들과 따로 작별 인사도 못했고 훈련장에 있던 소지품도 다 놓고 갔다고 합니다. 당시에 정말 토트넘이 화가
많이 났던 거죠. 네. 그러다가 2024년 여름에 친선 경기를 치르려고 다시 토트넘에 왔을 때는 다이어와 함께 경기 전에 짧은 행사를 하긴 했습니다. 홈팬들은 열렬한 기립박수를 쳐줬고, 이때도 레들리 킹이 직접 기념 트로피를 주면서 나름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이런 세레머니는 그냥 토트넘 내의 행사일 뿐이죠. 네. 둘러봐도 분명 토트넘에서 큰 영향력을 준 선수들 이름이 있는데도 손흥민 같은 대우는 아예 없죠. 네, 물론 토트넘의 개수작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손흥민이 떠나자 매출이 곤두박질 치고 앞으로도 손흥민을 대체할 경기 외적 수익을 만들어줄 선수가 나올 수 없어서인지 손흥민의 고별식 때도 매장에는 손흥민 관련된 상품들을 진열하고 손흥민 벽화를 관광 명소로 만들어서 한국인들이 찾아오도록 한국 축구 팬들이 토트넘을 응원해주길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네, 글쎄요, 진짜 우승에 열 올리고 돈 쏟아 부으면 그때 생각해 볼게. 1억 유로 선수 2명만 데려와봐. 그럼 인정할게.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